네,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쉬셨죠? 날씨가 오늘 겁나 춥네요. 막 으슬으슬한데 아까 막 저녁을 평양냉면을 먹고 왔더니 막 저도 으슬으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세부적인 이제 큰 덩어리를 잡고 난 후에는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묘사를 할 때 덩어리를 묘사하는 그 접근법이 요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 지우고 자르고 꼬매고 이어붙인다. 뭐 이 외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이 더 많지만 기본은 요거예요. 지운다, 자른다, 꼬맨다, 이어붙인다. 요게 한 오브젝트 단위의 그 내부 요소들을 가지고 뭐 면, 점선, 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은 항상 요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를 늘 염두하시고 비단 C4D 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다른 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3D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링이 뭐 C4D가 엄청나게 편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뭐 특히 이 넙스 모델링 같은 넙스 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좀 유기적인 복잡한 미묘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리송한 물체들, 말이 더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선을 재료로 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을 넙스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른 테마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폴리곤과 넙스 모델링에 대해서. 근데 그게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시네마 4D라는 게 넙스 모델링의 방식을 제공하는 간단한 몇 가지 제너레이터들이 있는데 완전 그 제품 툴들 있죠. 알리아스나 뭐 라이노 3D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이제 넙스 모델링 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넙스 모델링 툴은 그런 비선형 곡선 모델링 방식이라서 좀 복잡 미묘한 곡선들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짜로 폴리곤으로 접근을 하자고 하면 이게 그때부터가 이제 노가다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내가 조금 더 다른 그런 거에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거기서 후딱 해가지고 또 내가 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갖고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이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뭐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어딘가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냥 그거를 그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걸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라이노에 필요한 어떠한 부분 그것만 딱 해서 갖고 오시고 마야에서 필요한 어떠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접근을 하시는 걸 저는 그걸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딴 데 가면 누군가 이렇게 저를 시켜주세요. 쌤 이제 진행하시죠 뭐 이렇게. 네, 부끄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뭐 이제 좀 부끄부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OT 할 때 목소리 들어보면 엄청 부끄부끄 해가지고 목소리도 좀 작고 말도 천천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좀 그걸 떨쳐냈습니다. 네, 좀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자고요. 가장 간단한 사각형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얘를 에디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점부터 해볼까요? 점을 선택을 해서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소프트 셀렉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얘가 지금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enable을 꺼주시면 이제 본 상태, 디폴트 상태로 돌아옵니다. 점을 하나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면 3개가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지우는 거는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워주실 수가 있어요. 딜리트 키로. 죄송합니다. 큐브를 하나 새로 다시 만들게요. 3개짜리로 3분할 돼 있는 3개짜리로 에디터블을 하고 포인트 모드로 가서 선택하고 지우면 이렇게 면이 3개가 다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점으로 인해서 생성된 면이 얘랑 얘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도 얘가 들어가 있고 윗면에서도 얘가 들어가 있고 이
옆면에서도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짐으로 해서 걔랑 연관된 면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상에서 얘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토대로 유출을 해보면 얘를 지우게 되면 내면이 다 날아갑니다. 포인트를 하나 지웠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 점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이 엘리먼트 단에서 편집하는 그 메뉴들이 다 팝업으로 모여져 있는데 멜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멜트라는 거는 이렇게 점이 그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 멜트 막간을 이용한 영어 시간. 멜트 녹다, 녹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녹다, 녹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우리는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점이 면 속으로 녹아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편집하기 쉽도록 얘가 그냥 면이 하나인 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를 이제 이런 애들을 엔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엔곤에 대한 것도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제가 엔곤에 대한 것도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원래는 면이 하나가 아닌 구조인데 우리 좀 편하라고 프로그램이 그냥 면을 하나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면을 돌출할 때 이렇게 면 하나로 돌출이 될 수 있게 그걸 엔곤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제 포인트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 포인트를 내가 그냥 생자로 딜리트로 지우면 면이 날아가지만 오른 클릭을 해서 멜트를 시키면 그 평면 안에 녹아들어서 면이 유지가 된다. 이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난 이 점을 추가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점만 하나가 추가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얘만 점이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추가가 돼야 될 상황에서는 얘를 그냥 통째로 두부 잘라주듯이 이렇게 송덩 잘라줘야 되는데 그 잘라주는 아이가 바로 컷 툴이에요. 컷 툴인데 컷 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미묘하게 이렇게 뭔가 틀어졌을 때는 얘를 디폴트, 프레임 디폴트라는 아이로 이렇게 뷰를 잡아주시면 다시 이렇게 평면 뷰가 똑바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 Alt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돌려서 이렇게 잘못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그거 당황하지 마시고 뷰에서 이렇게 프레임 디폴트 해주시면 뷰가 돌아옵니다. 자, 이럴 때 오른 클릭 해주시면 컷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세 가지 아이가 보일 거예요. 지금 버전이 18 버전이 아니라 17이나 그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뭘로 보이시냐면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보이실 겁니다. 나이프라고 하는 오른 클릭했을 때 이렇게 뜨는 아이들 중에서 나이프라는 칼 모양 아이콘이 있고요. 그 안에 모드에 보시면 라인 모드라든지 홀, 플랜, 루프, 패스 같은 요 모드로 칼을 어떻게 자를 것인지를 이렇게 모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툴 하나에 다른 모드로. 근데 얘가 18 버전에 오면서부터는 개별 툴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쓰는 타입의 세 가지 컷 툴로 이렇게 별도 툴로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서 라인 컷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컷은 말 그대로 찍고 드래그 하면 엔터. 아이고 이게 뭐야? 저도 죄송합니다. 예, 끝났네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잘리네요. 뭐 내가 긋고 나서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잘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완료를 어떻게 주지? 그냥 ESC를 눌렀는데 바로 잘려지네요. 저도 18 버전을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생소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직선 형태로 면을 잘라내는 요 툴이고요. 근데 보시면 아까 우리 선택 영역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보여지는 면만 잘리고 이 공간 뒤쪽에 숨겨져서 안 보였던 부분들은 잘려지지가 않는 이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프 툴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옵션이 비저블 올리라는 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저블 올리라는 옵션을 꺼주셔야 얘가 앞에서 보는 뭐 이런 모습으로 잘랐을 때 보시면 이렇게 뒤에 공간까지 다 같이 적용이 돼서 잘리죠. 그래서 뭔가 면을 잘랐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면을 자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점이 얘와 얘 사이에 점이 추가된 뭐 이런 모양새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면이 분할이 됐다라는 것이고 네, 감사합니다. 변수님. 완료가 ESC가 맞군요. 네, 저의 직감이 맞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면이 분할됐다라는 것은 그 사이와 사이에 점이 포인트가 생성이 됐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프로 잘랐을 때는 당연히 그 라인에 포인트가 생성이 된 뭐 그런 결과이죠. 네, 그러하고요. 다른 플레인 컷은 뭐냐면 평면으로 자르는 거예요. 평면. 평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뭔가 빤빤한 하얀 면들이 보이시죠? 이게 여기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평면이에요. X, Y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요 축 미리 보기 요 인디케이터를 보면 X와 Y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평면이 이렇게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향성으로 이게 Y 방향이죠. 이게 X 방향이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이 얘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면을 내가 어떤 이렇게 평면이 쓱 지나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자르는 게 이 플레인 컷이고요. YZ는 뭐 당연히 축 방향이 좀 바뀌겠죠. 이 평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잘라지는 아이입니다. 세부적인 뭐 옵션들은 조금 더 추후에 설명을 하고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인 컷은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루프 컷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루프 컷. 루프 컷도 좀 전에 보셨던 플레인 컷하고 좀 굉장히 유사하죠. 루프 컷도 뭐 똑같이 이런 평면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프 컷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요, 얘가 뭐 이렇게 반듯반듯한 모양이 아닐 경우에는 그 동세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전체 동세를 가지고 잘라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고요. 세그먼트를 조금 이렇게 늘려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줘 보고 사이즈도 조금 키워주고 얘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디포머인데요. 밴드 디포머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얘가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다시 폴리곤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current state to object라는 것으로 복제해서 폴리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면을 잘라주는데 루프 컷으로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툴이 루프 컷으로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동세, 기울기가 쭉 유지되는 모양새로 이런 식으로 면이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면을 이 동세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할을 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루프 컷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를 때는 이런 컷 툴로 여러분들이 자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컷 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아는 것들이요. 제가 설명하는 게 뭐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한 번씩 해보면 뭐 당연히 그냥 보면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컷 툴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이어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내가 벌어져 있는 공간이나 뭐 점과 점을 붙이고 싶다든지 합치고 싶다든지 이럴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요. 많이 씁니다. 많이 쓰여지는 명령이니까 이 세 가지는 숙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 브릿지부터 해볼게요. 브릿지 다들 뭐 사전적인 의미는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브릿지 한번 해볼까요? 네, 브릿지 다리, 교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준다는 얘기. 무엇을 이어주느냐? 선과 선을 이어서 면을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3분할을 했고요. 자, 봅시다. 에디터블을 해주고, 네, 지금 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팁들을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3분할된 큐브를 에디터블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면을 좀 지워 볼게요. 면을 지울 텐데 아까 배웠던 루프 셀렉션 툴로 가운데 부분만 뿅 하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웠어요. 지워서 지금 이렇게 분할이 돼 보이잖아요. 위쪽 아래쪽. 근데 오브젝트 매니저를 보시면 오브젝트 하나 단위에서 그냥 구조적인 것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개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얘가 하나의 오브젝트 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얘를 별개로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것이고, 떼었다 붙였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은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면들이 떨어져 있을 때 얘를 내가 붙이고 싶고 채우고 싶고, 뭐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부분적으로 붙이고 싶을 때 얘랑 얘가 붙어서 면이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릿지는 보통 엣지 모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이 브릿지 모드로 가시면 엣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하얗게. 그럼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을 하시고 쭉 당겨내면 와서 붙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붙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브릿지라는 거는 얘와 얘 사이를 이어서 붙인다는 개념보다는 채운다는 느낌이에요. 다리를 이어준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치 앤 소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스티치 앤 소우는 우리가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켓이나 뭐 신발 같은 데 스티치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바느질 되어 있는 뭐 그런 패턴을 스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느질 하듯이 요소들을 꼬매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티치 앤 소우 같은 아이로 똑같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밑으로 이렇게 당겨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꼬매져 버리죠. 브릿지는 면이 채워져서 다리가 이어졌는데, 지금 스티치 앤 소우는 여기 있던 애가 내려와서 그냥 붙어버렸어요. 바느질이 되듯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스티치 앤 소우를 할 때 몇 가지 조합 키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해요. 스티치 앤 소우를 할 때 기본 상태에서 꼬매버리면 내가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는 형국으로 이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티치 앤 소우를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이고 이게 막 이상하게 붙는군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붙을 때 그 두 요소의 센터 지점으로 와서 붙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좀 센터로 꼬매버리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브릿지랑 똑같은 결과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쉬프트, 스티치 앤 소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붙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변이 추가가 돼서 브릿지로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배현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배현수님 스터디도 꼭 가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부상조하는 스터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멤버들로 가서요. 이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처럼 내가 여기를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되어지죠. 요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 중에 톨런트 셀렉션 체크를 켜주시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선택적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딜리트 해주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나 이 윗면과 이 밑면을 다 한 번에 그냥 붙이고 싶어 라는 그런 필요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스티치 앤 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엣지를 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스티치 앤 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엣지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 위아래가 다 선택이 됐죠. 어떻게 선택했냐면 우리가 루프 셀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툴이 루프 셀렉션 모드로 가 있고요. 그래서 엣지가 한 번에 선택이 되고 쉬프트 키 누르고 한 번에 선택이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붙이고 싶은 부분을 스티치 앤 소어로 가서요. 이렇게 붙여내면 한 번에 얘네들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쉬프트 키를 누르면 면이 생성되면서 브릿지처럼 붙는다고 했었죠. 근데 요게 제가 해본 바로는 브릿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복수 붙여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범위 안에 있어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붙일 때는 저는 이 스티치 앤 소우로 가서 만약 이렇게 브릿지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꼬매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붙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우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지울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방금 얘기했었던 브릿지로 다이를 놔서 붙여주던지 스티치 앤 소우로 꼬매버리던지 뭐 스티치 앤 소우를 꼬맬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센터에 붙고 그냥 붙이면 저쪽으로 가서 붙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 면이 생성이 되면서 브릿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한데 이제 복수의 엣지들을 선택해서 붙일 때는 스티치 앤 소우로 해서 갖다 미리 이제 붙일 영역들을 선택해서 붙이면 이렇게 한 번에 붙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드라는 것은 점들을 합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나 이 점들을 좀 합쳐주고 싶네 라는 그런 얘와 라이브 셀렉션 툴로 가서 얘랑 얘를 나 합쳐주고 싶어요 이럴 때 웰드라는 아이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미리 선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합치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센터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포인트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오게 되죠. 네.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2개 이상도.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잡고 윗부분을 다 잡고 쓱 가보면 그 공간의 센터로 이런 식으로 웰드가 되죠. 근데 이 점을 뭐 다시 퍼뜨려서 뭐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얘를 억지로 벌려서 점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그냥 나이프로 커트로 이렇게 탁 잘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한 번에 그렇게 해서 윗면을 채워져 버리면 브릿지 같은 걸로 아니면 브릿지나 빵꾸난 뚜껑 덮는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close polygon hole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위에가 이제 뚫려 있는 뚜껑이 자동으로 닫혀요. 엔곤으로. 그런 방식으로 얘를 조금 점을 다시 벌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그런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서 시작했지만 자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우는 것, 자르는 것, 꼬매는 것, 이어 붙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컷, 나이프, 이전 버전은 나이프고 18 버전부터는 이 세 가지 컷 툴로 요소들을 자를 수가 있다. 그리고 브릿지로 이제 띄어져 있는 공간을 합쳐 줄 수가, 이어 붙여 줄 수가 있고, 채워서 면을, 스티치 앤 소우 같은 경우는 바느질하듯이 그냥 당겨서 붙이는 그런 기능이고, 웰드는 포인트들을 합쳐준다 한 것으로. 그게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냥 기본적인 폴리곤 모델링에서 뭔가를 내가 편집을 내 맘대로 할 때 기초적인 것들은 습득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에서, 이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에서 점, 선, 면의 요소를 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폴리곤 모델링을 할 준비가 되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더 드리자면, 우리가 면을 뭐 지우거나 짜거나 붙이는 것만 얘기했지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폴리곤 모델링의 기초적인 면 뽑아내는 방식은 뭐냐면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어요. 익스트루드.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오른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 면을 새로 생성해내는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 번씩 해보면 다 알 법한 것들. 베벨은 옆면을 이제 우리 필렛을 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기 프리미티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가지 속성값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렛 값을 이렇게 주면 테두리가 다듬어지죠. 이런 식으로. 베벨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프리미티브 상태를 버리고 에디터블을 했을 때는 얘가 우리가 필렛 같은 속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벨을 사용하시면 마치 모서리를 다듬어 준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면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베벨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있었고,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쓰시면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익스트루드 툴이 선택됐을 때 허공을 찍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얘가 쭉 뽑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옵션에서 요거저거 이렇게 만져보면 뭐 디비전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고요. 뭐 옵셋 값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이거 맥시멈 앵글,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 그리고 이런 프리저브 그룹이 오히려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프리저브 그룹이라는 요 체크를 하고 면을 뽑을 때랑 안 하고 뽑을 때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거 말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 익스트루드라는 건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얘를 가지고 제가 요 네 가지 면을 익스트루드로 면을 뽑을 텐데, 이렇게 뽑아냈을 때 프리저브 그룹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의 면처럼 통째로 뽑아 올라오고요. 뽑혀져 오고, 프리저브 그룹스라는 체크를 풀게 되면 이 선택되어진 면들이 각각 벌어지는데, 이 벌어지는 방향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면의 방향, 면이
면에서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짝대기를 하나 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면의 방향에 대한 개념이고, 노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노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러신 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면의 직교에서 수직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꼽혀져 올라온다, 이런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면을 뽑아내는 방식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개념으로는 똑같이 면을 뽑는 익스트루드이긴 한데, 익스트루드이긴 하나, 익스트루드 이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너. 익스트루드 이너라는 아이는 이제 클릭을 허공에다 하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같은 평면상에 이렇게 면이 먹어져 들어오면서 그 안쪽 내부적으로 면을 하나 분할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를 이어서 해주시면 위로도 뽑힐 수가 있고 안으로 깊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폴리곤 모델에 어떤 디테일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에요. 면을 추가로 생성을 하고, 근데 이제 양수값으로 돌출을 하면 튀어나오고 음수값으로 돌출을 하면 이렇게 쓱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어떠한 파트의 그 부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음수값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분할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폴리곤 모델링 기법에 대한 또 개요를 다룰 때 이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면 자체를 점선면 단위 편집을 할 때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기초적인 그런 요소를 지금 설명하고자 함이니까 면 생성을 하는 익스트루드라든지 베벨, 익스트루드, 매트릭스 익스트루드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모델링 기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폴리곤과 넙스 모델링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얘기는 오브젝트 단위에서 이제 분리하고 다시 합치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요것이 또 요거까지 같이 묶어서 하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모니터 시간으로 시간 24분인데 약 한 3분 정도? 3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은 먼저 일찍 잠자리에 드셔도 좋겠고요. 좀 기운이 아직 남아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 그리는 보고장수 복선생의 10호디 스터디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